동의대학교 토목공학과 수문학 이 장에서는 유역의 형성, 유역의 구분, 유역의 특성인자, 하천의 특성인자, 유역의 토지 이용 중에서 처음 4섹션만, 4개의 절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유출과 나중에 배울 유출과 관련된 내용만 간략하게 다룰 것입니다. 먼저 유역의 정의를 살펴보죠. 유역이란 영어로는 한자로는 흐를 유의 땅 역자죠. 그래서 흐르는 영역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watershed, drainage 또는 river basin 이렇게 다양하게 씁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은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섞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살펴보자면 하천의 임의 지점을 통과하는 유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범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리학에서는 이것을 보통 분수계라고 하죠. 물이 나누어지는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유역 할 때는 대개 이 유역 출구 요 지점을 이름을 붙여서 씁니다. 아니면 이제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구라든지 아니면 본류하고 만나는 지점이라든지 그런 걸 두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낙동강 유역 하면 낙동강 하구를 중심으로 유역을 만들 때 그걸 낙동강 유역이라고 합니다. 유역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도망 하천이죠. 하천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이렇게 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도망이라고 하고 거기에 연결된 그 지면이 있습니다. 육지역. 요것을 경사면 요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죠. 그리고 하천은 크게 본류하고 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본류가 될 거고요. 여기서 나가는 게 지류인데 지류는 또 제1지류, 제2지류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왜 유역이 중요하냐면 유역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하천의 유량이나 또는 하도가 생긴 형상, 하천 생태계, 하천 내 이동되는 물질, 특히 이제 유사죠. 모래, 흘러가는 모래들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역을 형태학적으로 분류할 때는 대체적으로 데이비스가 제시한 지역윤회설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지역윤회설이란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 준평원. 그 다음에 준평원이 다시 융기돼 가지고 유년기로 가고 다시 장년기로 가는 요 과정을 되풀이한다. 그래서 그걸 지역윤회설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노년기 지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유역은 이제 크게 대유역, 중유역, 소유역, 단유역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대유역이라는 건 큰 강이죠. 큰 강, 호수, 하구 등 큰 물줄기인데 대체적으로 수천 킬로미터 이상, 제곱킬로미터 이상이게 되겠고요. 그곳에 속해진 제1주류 정도 되면 중유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유역이 또 다시 가지를 쳤을 때 소유역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단유역이라는 건 가장 작은 단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환경청에서 이걸 단유역을 세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겠죠. 현재는 그렇게 큰 구분을 가지고 한다라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유역으로는 크게 5개의 대유역을 얘기합니다. 한강유역, 그 다음에 낙동강유역, 금강유역, 그 다음에 영산강유역, 섬진강유역 이렇게 5개, 5대 유역이 있고요. 기타 연안 지역들이 있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형산강, 동진강, 만경강 이런 것들이 있고 삽교천도 있겠네요. 안성천,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작은 하천들 또는 바다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조그만 하천들이요. 영덕 50천이라든지 아니면 삼척 남대천 이런 하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역을 구분하게 됩니다.
유역의 형상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유역의 형상을 살펴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형태에 따라서 유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세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길쭉한 하천입니다. 길쭉한 하천의 경우는 비가 여기서 내려서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첨두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첨두 시간이 길고 수문곡선을 따져볼 때 멀리 집중이 안 되니까 첨두유량이 작고요. 반대로 이렇게 된 하천은 첨두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흐름 첨두가 피크 유량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오게 되고, 그리고 유량 자체도 굉장히 크게 되고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수치적 정량화시켜야 되는데, 정량화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분기율이라는 말도 쓰고요, 밀집도라는 용어도 씁니다. 예를 들어 분기율이라는 것은 RF라고 하는데 LC 제곱분의 A라 해서 A는 여기서 유역 면적이고 LC는 본류의 길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분기율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밀집도라고 해서 루트 A분의 0.28이 P, 여기서 P는 유역의 경계 길이 되고 A는 당연히 유역 면적이죠. 이걸 가지고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집도가 1에 가까우면 첨두유량이 크고 첨두 발생 시간이 짧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지금 RB가 아마 이게 분기율이겠죠. 분기율인데 이런 걸 가지고 이 형태를 구분하는, 정량화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하천망이 어떤 형태로 생겼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수지상이라고 합니다. 수지는 나무수에다가 가지지자입니다. 나뭇가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하천 중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그림이 조금 잘못됐네요. 여기 연결되면 안 되는데, 이게 끊어져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붙으면 안 되는 건데 잘못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란하게 된 평행상이 있고요. 또는 사각형 형태로 격자대형 또는 직각상,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하천은 그냥 수지상이니까 이렇게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역의 특성을 각각 정량화시키는 방법인데요. 그 유역 면적하고 하천 길이를 관계를 가지고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핵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1957년에 제시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유역 면적 A죠. 여기서 제곱마일이네요. 제곱마일과 그 다음에 주 하천의 길이, 여기도 마일인데 이걸 분석해 봤더니 1.4의 A의 0.6승이더라. 이런 관계를 갖더라는 거, 이런 식으로 특성인자들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 하는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려니까 유역의 길이를, 여러 가지 특성들을 정량화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유역의 길이, 유역 길이도, 유역 길이나 하천 길이들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유역 길이라는 것은 하천의 출구부터 본류를 쭉 따라서 유역의 경계점까지 거리가 유역 길이가 되고요. 하천 연장은 쭉 따라서 본류부터 하천이 시작되는 점, 여기까지를 하천 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천이 시작되는 지점은 어떻게 나타내냐?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만지도입니다. 오만지도에서 파란색으로 칠해진 거, 즉 거기가 하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법정하천에서는 하천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딱 명시된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역 중심거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역의 중심거리는 유역의 출구부터 본류를 쭉 따라서 유역의 중심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 여기 정도가 되겠죠. 여기까지 거리가 유역 중심거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정거리는 유역의 출구부터 본류를 따라서 하천 길이 10%
10% 하천 길이 10%면 어딜까요? 뭐 I 정도 될까요? 여기서부터 85% 되는 지점까지 거리를 조정거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하천 연장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또 평균 경사라는 게 있어요. 평균 경사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교점법, 등고선 면적법, 등고선 연장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여기 평균 경사는 대체적으로 요즘엔 GIS를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너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이제 하천망의 형상이나 하천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건데요.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호톤이라는 사람이 하천 차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근데 호톤이 제시한 하천 차수는 약간 좀 실제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 몇 년 뒤에 스트랄러라는 사람이 새로운 그 하천 차수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쓰고 있는 하천 차수 개념은 전부 다 스트랄러 개념입니다. 스트랄러의 하천 차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천이 있으면 제일 끝에 있는 가지가 1차 하천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하천이 시작되는 점이죠. 있는 거죠. 가지 끝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1차 하천입니다. 현재 이 그림에서 까맣게 되어 있는 이것이 1차 하천이에요. 자, 1차 하천이 내려오다가 만나면 1차와 1차가 만나면 2차가 됩니다. 그래서 1차와 1차가 만나니까 같은 차수끼리 만나면 차수가 하나 꼭 올라가요. 여기 2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잘못됐죠. 여기와 1차가 만났으니까 여기가 2차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틀렸어요. 여기서부터 파랗게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2차 하천이 쭉 내려오다가 1차를 만나니까 당연히 그냥 2차겠죠? 차수가 다르니까.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요. 2차가 돼서 내려오다가 여기 1차 만나니까 그냥 2차고. 이제 2차와 2차가 만나니까 3차가 됩니다. 여기가 3차 하천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여기 1차와 1차가 만났으니까 여기 사실 여기 2차인데 2차와 1차가 만나니까 2차. 여기도 2차, 2차. 2차와 2차 만나니까 여기 3차 하고 쭉 내려오다가 3차와 4차, 3차가 만나니까 여기서부터 4차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딱 하면 전부 다 나머지 놈들이 2차니까 변함이 없이 4차 하천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하천은 전체가 4차 하천입니다. 최대 차수가 4차인 하천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됩니다. 호토는 거기서 이걸 이용해서 하천 차수 법칙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하천 차수 법칙은 뭐 차수하고 하천의 차수하고 예를 들면 이게 지금 NU라고 되는 게 뭐냐면 U차인 하천의 개수예요. 개수하고 그것이 하천의 분기율이라는 게 있는데 분기율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 그것이 K-U에 K가 여기서는 하천의 차수니까 최대 차수죠. 거기서 U를 뺀 것에 반비례 관계를 갖다라. 무슨 얘기냐면 1차 하천이 개수가 이만큼이면 2차 하수는 이렇게 줄어들고 3차 하수는 이렇게 4차는 이렇게 줄어들더라. 이게 어떤 줄어드는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RB라는 값인데 RB라는 값을 구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의 경사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단순한 경사를 이용하는 방법, 단순 경사법이 있고 등면적 경사, 부분 경사, 등가 경사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기서 이제 거리에 따라서 여기서 제일 하구겠죠. 고도를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단순 경사는 전체 Hmax하고 min을 그냥 쫙 나눠버린 거고 그 다음에 등면적 경사는 하게 되면 아니요 여기 이게 뭐죠? 등면적 경사는 이거군요. 예,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갖더라는 건데
크게 신경 쓰지는 맙시다. 지나가도